강의 시작에 앞서서 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미야 씨라고 하고요. 미야라고 하는 일본 이름에 클래스에 씨를 붙여서 미야 씨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야 씨라고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는 중동 기반의 모 외항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어요. 사이드 프로젝트로 도쿄 워크앤라이프 뉴스레터를 발행해서 비즈니스 일본어 컨텐츠와 도쿄 워크라이프 스토리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커리어적으로 관광 여행 업계에 몸담으면서 일본 관공서, 즉 정부, 지자체와 협업할 일이 많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중한 일본어 스킬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내 품격을 높이는 일본어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연구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이런 표현들을 나눴으면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강의의 주제였던 레루, 나레루, 세루, 사세루 이 친구들이 그동안 헷갈렸던 이유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먼저 다음 1번부터 3번까지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실까요? 특히 보라색 부분에 유의해서 봐주세요. 10초 정도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먹을 수 있었어요. 였고요. 2번은 먹혀졌습니다. 3번은 드셨습니다. 였습니다. 문법적으로 따지고 본다면은 1번은 가능형이었고 2번은 수동형, 3번은 존경형입니다. 이와 같이 이 다베라레르의 표현에 가능형, 수동형, 존경형이 모두 같은 형태로 쓰이고 있어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문법이 꼬이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구분법을 소개해 볼게요. 먼저 가능형의 경우 상황으로 해석하시되 실전 회화에서 더 쓰기 쉬운 방법을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수동형의 경우 조사, 니가 들어가면 수동형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추가할게요. 존경형의 경우 선생님, 부장님, 사장님과 같이 주어가 높은 사람이 온다면 존경형으로 쓸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센세와 고노料理を 全部 食べられました. 선생님은 이 요리를 전부 드셨다와 같이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존경형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가능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가능형의 경우 어떻게 사용하면 더 쉬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어로 비교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A와 B 두 패턴의 문장 중에서 어떤 표현이 더 비즈니스 상황에 어울리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A, 내일까지 보고서를 낼 수 있어요? B,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A,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로 바꿀 수 있나요? B,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로 변경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이 A와 B 중에서 어떤 문장이 더 비즈니스답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B 패턴, 한자어로 명사를 사용해서 가능형을 만들었을 때가 좀 더 격식 있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어도 한자어로 된 명사를 사용할 때 좀 더 고급스럽게 들려요. 우리 일본어 문법 배울 때 가능형은 명사 플러스 데키루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배우신 적 있으시죠? 이 문장 형태를 이용하면
가능형을 만드는 게 더 쉬워지는 데다가 더 비즈니스다운 표현이 됩니다. 다음 예문을 보실까요? 먼저 A. 내일까지 보고서를 낼 수 있어요? 보고서를 내다는 일본어로 호코쿠쇼 나스라고 하고요. 나스를 가능형으로 만들면 1그룹 동사니까 에단으로 바꿔서 르를 붙이고 나세르라고 하죠. 어때요? 이 과정에서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나요? 그럴 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먼저 보고서를 내다의 동사 내다를 한자어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로 제출이 되죠. 이 단어를 이용해서 그냥 일본어로 바꾸시면 돼요. 제출은 일본어로 테이슈츠이고요. 할 수 있다는 네기르이죠. 그래서 합쳐서 테이슈츠 네기르라고 하면은 끝인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은 문법은 더 간단해지고 문장은 더 격식 있게 바뀌는 현상이 됩니다. 좋지 않나요? 문장 예문 하나를 더 볼게요. 먼저 내일 회의를 오전 10시로 바꿀 수 있나요? 하는 문장이에요. 바꾸다는 일본어로 카에르죠. 카에르는 2그룹 동사니까 가능형은 카에라레르입니다. 이때 머릿속에서 예외 1그룹 동사 돌아가다라는 뜻의 카에르도 생각이 나는 분 계시지 않나요? 짧은 순간에 문법을 생각해서 동사 변형을 하려고 하면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요? 명사 플러스 데키르로 문장을 만듭니다. 바꾸다를 한자어로 표현하면은 우리말로 어떻게 되죠? 네, 변경이 되죠. 변경은 일본어로 헨꼬, 할 수 있다는 데키르, 합쳐서 헨꼬 데키르 이렇게 표현하면은 끝입니다. 한국어가 알게 모르게 한자어로 된 단어가 많아요. 제출, 변경, 수정, 발표, 등등.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단어의 대부분이 한자어 형태입니다. 이를 일본어 문장을 만들 때 적극 활용해 보세요. 앞으로는 가능형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명사 플러스 데키르를 더 많이 사용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수동형을 알아볼게요. 수동형은 한국어에도 없는 표현이라 참 어렵죠. 저도 수동형은 쓰고 있긴 하지만 막상 한국어로 해석하라고 하면은 정말 어려워요. 한국어에는 없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동형을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크게 두 패턴으로 나눠봤어요. 보통 수동형은 당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배우셨을 텐데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 패턴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 받다라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구조적으로는 한국어와 달라서 직역이 좀 어려워요. 조사는 니가 사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두 번째 패턴은 되다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한국어와 구조가 같아서 생각보다 쉬워요. 예문을 보시면 바로 익히실 겁니다. 먼저 받다 패턴. 이 패턴은 누구한테 어떤 상황을 받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누구한테 받다이니까 조사는 누구한테에 해당하는 니가 쓰이는 겁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수동 표현 3개를 알아볼게요. 이와레르, 키카레르 또는 시스몬사레르, 타노마레르 이렇게 3개를 알아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국어 문장을 보고 수동 표현을 함께 만들어 봐요. 만약에 부장님이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국어로는 부장님이 제출하라고 하세요. 라고 주어를 부장님이 라고 쓰는데 일본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단순한 사실을 그냥 전달하는 뉘앙스가 돼요. 만약에 뉘앙스를 내 의지랑 상관없이 지시를 받은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수동형으로 표현하는데
지시를 받다라는 것은 말함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말하다의 이우에서 수동 표현 이와레루를 씁니다. 말함을 받는 것은 누구한테 받나요? 그쵸? 부장님한테 받죠? 그래서 조사는 부조니가 되는 거예요. 쉽죠? 전체 문장은 부조니, 부장님한테 아시다마데니 내일까지 보고쇼 대시투스루 요니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이와레마시다 지시받았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다음 문장도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 부장님에게 자주 질문받습니다. 이건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좋을까요? 질문을 받다는 물음을 받다 같은 말인데요. 일본어로 키쿠, 시츠몬스루라고 하고요. 수동형 키카레루, 시츠몬사레루라고 표현해주면 돼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내용은 고노나이요와 부장님에게 부처니 자주 요구 질문받습니다. 키카레마스, 시츠몬사레마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키쿠, 시츠몬스루 둘 다 같은 말이고요. 한국어로 뉘앙스를 굳이 설명한다면 묻다, 질문하다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탁받다를 한번 알아볼게요. 부탁하다는 원형으로 타노무라고 하고요. 수동 표현은 타노마레루라고 써서 부탁받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문장에서 와다시로부터 서류의 체크를 부탁받았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와다상까라 또는 와다상 요리 쇼루이의 체크を頼まれました라고 말하면 됩니다. 참고로 카라 요리 대신에 니라고 써도 의미는 같습니다. 이렇게 수동형에서 첫 번째 패턴 받다는 누구에게 어떤 상황을 받는 상황에서 쓰시면 되시고, 조사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니가 보통 쓰인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수동형의 두 번째 패턴, 대답 패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한국어 구조랑 같아서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자주 쓰이는 수동 표현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간세 사레르, 완성하다의 수동 표현으로 완성되다라고 해석됩니다. 지시 사레르, 실시하다의 수동 표현으로 실시되다라고 해석됩니다. 스카와레르, 시요사레르, 사용하다의 수동 표현으로 사용되다라고 해석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국어 문장을 보고 수동 표현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첫 번째, 이 프로젝트는 다음 달까지 완성됩니다. 완성됩니다. 완성하다의 수동형이죠. 그래서 간세사레르라고 하고요.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 프로젝트는 고노 프로젝트와 다음 달까지 라이게츠마데니 완성됩니다. 간세사레마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정책은 다음 달부터 실시됩니다. 실시됩니다. 실시하다의 수동형이죠. 그래서 수동형은 지시 사례루라고 하고요. 문장을 만들어 보면 새로운 정책은 아타라시 포리시와 다음 달부터 라이게츠까라 실시됩니다. 지시 사레마스 라고 하면 됩니다. 쉽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소프트웨어는 많은 기업에서 사용됩니다. 사용됩니다. 사용하다의 수동형이죠. 그래서 使われる, 使用される라고 하고요. 문장을 만들어 보면 この 소프트웨어와 이 소프트웨어는 多くの企業で 많은 기업에서 使われます. 使用されます.
사용됩니다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쓰다, 사용하다의 정도의 뉘앙스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할게요. 실전 회화에서 수동형은 보통 두 개의 패턴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봤다 패턴에 쓰이고 조사는 보통 니가 쓰인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되다 패턴에 쓰이고 한국어와 같은 구조이므로 명사 플러스 되다, 즉 사례류를 쓰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나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 자동사의 수동형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눠볼까 해요. 한국어나 영어랑 달리 일본어에는 자동사도 수동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사의 수동형 형태를 봤을 때 제대로 직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일본의 문화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은 보통 지적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떤 상황을 당하게 되는 것, 즉, 민폐를 당했을 때는 그것을 표현하고 강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복잡한 성향이 있어요. 어디까지나 제 피셜이고요. 예문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가령 공부를 해야 하는데 옆집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요. 먼저 떠들다는 일본어로 사와구라고 하는데요. 도나리노 히토가 사와구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옆집 사람을 지칭해서 시끄럽게 떠든다고 아예 대놓고 옆집 사람을 주어로 써서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다음 문장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도나리노 히토니 사와가레루 라고 하면은 옆집에게 시끄러움을 당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어는 나예요. 나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도 간접적으로 옆집에게 민폐당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어요. A와 B,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A는 아예 대놓고 옆집이 라고 주어로 표현했고 B는 주어를 나로 표현하면서도 은근슬쩍 옆집 때문에 민폐를 당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만약에 아직 이 문장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해석이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동형, 비수동형을 A처럼 원형으로 바꾸고요. 당했다 또는 영향을 받았다 라는 의미를 추가해 보세요. 도나리노 히토니를 원형으로 바꾸고 사와가레루를 원형으로 바꿔서 도나리노 히토가 사와구, 옆집 사람이 떠들었다. 그래서 민폐당했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쉽습니다. わかりましたか?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패턴이죠. 바로 자동사 죽다, 신우의 수동형입니다. 만약에 가족같이 여기던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됐을 때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인우가 신우, 강아지가 죽다. 직접적으로 주어를 개로 써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누니 시나레루라고 한다면은 개가 죽은 상황을 당하게 돼서 내가 슬프다라는 의미가 돼요. 간접적으로 개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도 내가 슬픈 상황을 강조하는 거예요. 직역이 어려우므로 해석하실 때에는 수동형을 A처럼 원형으로 바꾸고 내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의미를 추가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개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영향을 받았다. 즉 슬프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좀 쉬워졌나요? 참고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이누니 코로 사레루이죠. 아까 시나레루와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B. 이누니 시나레루는 내가 개에게 죽은 상황을 당하다. 그래서 슬프다. 이고 죽은 개체가 개입니다. C. 이누니 코로 사레루의 경우 내가 개에게 죽임을 당하다. 이고 죽은 개체는 바로 나입니다. 만약에 해석이 헷갈릴 땐 어떻게 한다고요? 수동형을 원형으로 바꿔서 당하다의 의미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B는 이누가 시누가 되는 거고요. C는 이누가 와타시오 코로스가 됩니다. 참고로 코로스는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자동사의 수동형을 보실 때 그 문법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동형은 전체적으로 문장을 원형으로 만들어서 당하다의 의미를 추가하셔서 이해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질문이 있었나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네, 따로 네,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수동형, 사역형, 사역수동형을 한 번에 같이 비교하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상황으로 이해해 봅시다. 주임, 사원, 부장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주임이 사원에게 부장님 앞으로 주간 보고를 하라고 시키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건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보고는 일본어로 호코쿠라고 하고요. 보고를 시키는 것은 호코쿠 사세루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시키다 라는 의미의 사역형이죠. 다음으로 사원 입장에서 봤을 때 주임한테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사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죠? 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시킴을 당한 거죠. 즉, 시킴을 받다 라는 의미의 호코쿠 사세루 이 사역형과 수동형 라레루가 합쳐져서 호코쿠 사세라레루 사역 수동형이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마지막으로 부장 입장에서 봤을 때 사원에게 보고를 받는 것은 보고를 받다 이므로 앞서서 받다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사례를 고고그 사례를 이렇게 수동형이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수동형, 사역형, 사역 수동형이 모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 세 개의 문장을 한번 풀어볼까요? 1번부터 3번까지 밑줄 친 부분을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어는 그만두다 라는 뜻의 야메르를 써볼게요. 잠시 시간을 한번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1번 뭐뭐뭐, 2번 뭐뭐뭐 이렇게 한번 한글로 적어봐 주세요. 한 1분 정도 시간 들여볼게요. 시작합니다. 채팅창에 한번 남겨봐 주세요. 1번 뭐뭐뭐, 2번 뭐뭐뭐, 3번 뭐뭐뭐. 힌트는 야메르를 한번 써봐 주세요. 한글로 1번 야메 뭐뭐뭐, 2번 야메 뭐뭐뭐, 3번 야메 뭐뭐뭐 라고 한번 써봐 주세요.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좀 부족했나요? 감사합니다. 한번 정답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부장이 나에게 강제로 일을 그만두게 했다. 부장이 일을 그만두라고 나에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역형으로 야메사세루가 됩니다. 야메사세루라고 적으셨나요? 자, 두 번째, 부장 때문에 일을 강제로 그만두게 되었다. 부장이 일을 그만두라고 시켰고 나는 부장에게 그 상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 수동형이 쓰여서 야메사세 라레르가 되는 겁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부장이 주어가 될 때는 부장이 시키는 거니까 사역형. 내가 주어가 될 때는 부장에게 당하는 거니까 수동형인데 억지로 그만둬야 되는 거니까 사역 수동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냥 수동형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문장으로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장은 부장은 내가 일을 그만둬서 곤란하게 되었다. 내가 일을 그만뒀고 부장은 내가 일을 그만둔 그 상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부장 입장에서는 수동형이 되는 거고 야메라레르가 되는 겁니다. 이때 뉘앙스는 내가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둔 겁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위에 1번부터 2번은 부장이 나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시킨 거고 3번은 그냥 내가 일을 그만둔 상황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이 2번과 3번 사역 수동형과 수동형의 차이를 잘 모르시겠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수동형은 원형으로 만들어서 비교하면 됩니다. 2번의 경우 부초가 시고또 야매 사세다. 부장이 일을 그만두게 시켰다. 라고 원형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의미가 되게 명료해지죠. 그리고 3번의 경우 부초와 와타시니 오 와타시가로 바꾸고요. 주어로 시고또 야메라레를 원형으로 야메떼로 바꾸면은 문장이 편해집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볼게요. 부초와 와타시가 시고또 야메떼 코마tta. 부장은 내가 일을 그만둬서 곤란했다가 됩니다. 이렇게 수동형을 원형으로 바꿔주면 주체와 행동이 명료해지면서 의미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총 4개 가능형, 수동형, 사역형, 사역수동형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첫 번째 가능형은 실전 회화에서 명사 플러스 데키르를 쓰면 더 쉽고 격식 있게 들린다고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수동형은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A, 받다 패턴, 누구에게 어떤 상황을 받다 라는 의미가 되고 조사는 보통 니가 쓰입니다. 그리고 B, 되다 패턴, 한국어와 구조가 같으므로 그대로 직역해서 명사 플러스 사례류를 쓰면 쉽습니다. 참고로 자동사의 수동형처럼 한국어에 없는 표현은 해석이 어려우시니까 수동형을 원형으로 바꿔서 당하다, 영향을 받다의 의미를 추가하시면 쉽습니다. 마지막 사역형, 사역수동형, 그리고 수동형. 강제하는 의미가 있으면 사역형을 쓰시고요. 강제를 당하는 의미가 있다면 사역 수동형을 써주세요. 사역 수동형과 수동형이 헷갈리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수동형을 원형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비교하시면 쉽게 의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강의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사전에 받은 질문 중 한 3개 정도 추려서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전 질문은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 4세 때 이따닫기 마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도한 겸양 표현으로 남용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즈니스 현장의 느낌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4세 때 이따닫기 마스를 의식하지 않고 쓰고 있었고요. 질문을 받은 다음에 좀 찾아봤어요. 진짜 그렇게 느끼는지 일본 사람들이. 그랬더니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미쓰비시 IT 솔루션에서 사원 대상인지 아니면 전체 사람들을 대상인지 모르겠는데 한 컬럼을 작성해서 냈었고요. 질문하신 내용과 딱 맞는 부분이라서 가져와 봤어요. 시간상 전체를 다 다루지 못하지만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참고 사이트 하이퍼링크 걸어 두었으니까요. 클릭해서 봐주시고요. 요약해서 설명드려 본다면 4세 때 이따다구, 4세 때 모라우 둘 다 한국말로 뭐뭐하게 허락해 주세요 라는 의미인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은 오용이며 사용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상황에서 쓴다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일본의 정부기관 문화청 경어의 지침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상대방에게 허가를 받는 상황이거나 두 번째 조건, 본인이 진행하고 싶은 상황이면 된다고 해요. 이 둘 중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사용법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요, 스케줄을 변경하고 싶을 때이고요. 일본어로는 스케줄을変更 させて いただきます. 한국어로 해석하면은 직역한다면은 스케줄을 변경시켜서 받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가 되고요. 스케줄을 변경하겠다고 허가를 구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본인이 진행하겠다고 공지하는 거니까 이 사용법을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을 처리하고 싶을 때 예문을 한번 볼게요. 1週間以内に連絡がない場合、処分させていただきます. 일주일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처분시켜 받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리하겠다라고 허가를 구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본인이 진행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거니까 쓰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조건 중 이 뒤에 후자, 본인이 진행하고 싶은 상황, 즉, 뭐뭐 하겠습니다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발표하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면 되고요. 다만 주의하실 때는 4세 때 이따다구를 연속으로 쓰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설명해서 안내하겠습니다. 説明 させて 안내 させていただきます.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쓰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앞에 하이퍼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은 비즈니스 일본어를 공부하기에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였습니다. 이것도 조금 저한테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왜냐면은 시중에 비즈니스 일본어 관련 책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피드백이 무역 일본어라든지 실제로 업무상에서 쓰지 않는 표현들이 많아서
좀 한계를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책도 소개해 드리기 어렵고 어떻게 어떤 책을 소개해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제 개인 SNS 스레드에다가 일본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공부할 때 어떤 책을 쓰셨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답변 중에 하나가 한 분은 어떤 회사에서는 이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테스트를 시험을 강제로 보게 한다고 해요.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시험인데요. 예를 들면 한국 어 영어 토익의 일본어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무 관련 일본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매너 등도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특히 시험 내용이 뭐 독해 능력도 다루고 있지만 거의 청해를 중심으로 청해와 독해 종합 능력, 독해 능력, 그리고 뭐 전제 지식들, 음성부터 뭐 표기 문자, 문법, 어휘, 담화, 유형 다양하게 광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시험 내용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좀 샘플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어 청해 중심으로 문제가 이루고 있 이뤄 나오고 있고 실제 일본에서 쓰는 문장들 상황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사용하시기 좋겠더라고요. 특히 되게 커리큘럼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되게 유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이 시험을 중심으로 공부하려면은 이 책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의 예스24 뭐 또는 알라딘에 제가 쳐 보니까 이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공식 모의 테스트 가이드 책이 한 권이 있더라고요.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다만 1회분 밖에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 1회분 한번 쫙 풀어 보시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관련 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 서적으로 뭐 체계적으로 커리큘럼대로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일본 직수입 서적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독해 버전과 청독해 버전 책을 한번 보셔서 구입하셔서 계획적으로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참고서도 있고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고 홈페이지에서 문제 정보, 참고서 안내 메뉴까지 들어가시면은 이 이 시험 주관하는 회사에서 참 추천하는 참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한자가 너무 어렵네요. 한자 공부하기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이것도 저는 조금 어려웠고요. 한자 같은 경우에 저는 쓰면서 공부하는 타입이고 따로 책을 이용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실전에 쓰는 문장을 중심으로 한자를 쓰면서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 스타일과 가장 비슷한 책을 찾아봤는데 혹시 밀리의 서재 이용하시는 분 계실까요? 밀리의 서재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눈으로 즐겁게 배우는 일본어 한자 24 스텝이 있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한자를 읽는 법과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그리고 비슷한 한자의 차이점 같은 거를 다루고 있어서 공부하시기에 되게 좋겠더라고요. 광범위하게 다루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고요.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한자를 공부하실 때 배우기 쉬운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는 책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공부법은 쓰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억에 남아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가 모두 마쳤고요. 뉴스레터도 항상 반갑게 열람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첫 강의였던 만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친절하셔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